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간 내리던 폭설은 멈췄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그야말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대다수의 업종과 테마의 날씨가 좀 좋지 못합니다. 반도체는 특히나 이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행정부가 연일 시사 중인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전면 수정 가능성에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파단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반짝 맑은 하늘이 나타났던 2차 전지.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 등 시총 상위 2차 전지주들 모두 약세입니다. 로봇과 조선 쪽도 오늘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는 달리 중국의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히토류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용품에 대한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여성용품 관련주들도 막습니다. 특히나 깨끗한 나라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모나리자 역시 두 자릿수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비자 정책과 함께 항공업계 개편 기대감으로 항공주들에는 햇살이 들고 있었는데요.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어제까지의 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유럽연합진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국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4년간의 긴 여정 끝에 모두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예정대로 연내 아시아나 항공 인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 통합 등 완전한 합병까지는 2년여가량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큰 관문을 넘어서면서 단순 합산으로는 매출이 20조, 항공기 대수로는 200대가 넘는 국내 첫 메가캐리어 출범을 앞두게 됐습니다. 합병 이후에 LCC 재편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될 예정이고 단순의 LCC 업계 1위로 등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3사 통합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경쟁 당국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심사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8월 정점을 찍은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9월과 10월 들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흥국증권에서는 국내 화장품 미국 수출 성장세가 피크아웃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에 대한 흐린 날씨를 전망했고요. 그중에서도 토니모리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 미국의 쇼핑 대목을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하늘이 개려면 미국향 K 화장품 수출 성장이 모멘텀을 회복하거나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녹십자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녹십자를 맑은 종목으로 바라봤습니다. 알리글로의 미국 진출과 헌터라즈 정상화, 신규 백신 출신 등 세 가지 신규 매출원을 통해서 녹십자의 2025년 구조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4만 원에서 32.1%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며 뜨거운 LG유플러스입니다. 최근 밸류업 공시를 통해 기존 주주 환원에 더해서 별도의 순이익 0%에서 20%를 추가 자사주 매입 수락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조정, 목표 주가도 22.7%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위주의 상당히 큰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장 시작 전에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이런 트리플 약세 모습들이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와중에 일본의 근원 CPI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12월 달에 이제 BOJ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려 속에서 엔화가 150엔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잠깐 엔화 동향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바로 지난 7월 초부터 엔화가 161엔대에서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7월 말 8월 초에 엔캐리 자금 청산했다는 우려로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었고요. 그리고 좀 진정이 되는 듯 했었습니다만은 9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렸죠. 그 이후에는 140엔을 저점으로 하면서 다시 또 150엔대 이상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었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엔화의 움직임이 어떤 약세 흐름이 좀 진정이 되고 오히려 강세로 전환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와중에 오늘은 장중에 149엔대까지도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매도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오전에 한 10시 반까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선물 쪽에서는 1천억 정도로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4,7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어떠한 그 쇄신 미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따른 실망 매물까지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반등을 좀 보여주었던 IT 쪽이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또 가장 최근까지도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해 주었던 조선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다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업종 섹터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 일부 위성 항공 관련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에서 일부 종목들만이 조금 반등의 강세를 보이는 이런 아주 제한된 그런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미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좀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까지 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가 오후장 어디에서 좀 상승 동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난 11월 15일 날 이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 주가가 2,390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11월 18일이었었죠. 월요일 날 이렇게 2,440을 시초가로 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바로 54,000원에서부터 53,000원이 1차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번 반등의 시작점이었던 이 2,440선이 만약에 훼손되지 않고 지지가 돼준다면 어떤 추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2,400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오전에 2,446포인트를 저점으로 꼬리를 달아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의 엔화의 동향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엔화가 150엔대 이상에서 잘 유지가 돼주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 강도가 둔화가 되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좀 기대를 좀 가져주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이 결국 5개월 만에 상승 양봉 전환보다는 5개월 연속 음봉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8개월 연속 하락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다음 달에는 전체적으로 뭐 산타 랠리라든가,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악재성 재료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새로운 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락을 우려하기보다는 시장이 하방을 잡는 걸 확인하면서 저가에서 종목별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 물론 짧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계속 이 트럼프 2.0 관련한 뭐 수혜 피해 업종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혜 업종들 또는 피해 업종들도 나름대로는 하방들을 잡아주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대응은 여전히 12월 달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2월에는 산타 랠리가 찾아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화상 연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3주간에 좀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서요. 점검 베스트 5 수익률 종목들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3주 정도 야심차게 이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까지만 화상으로 연결하고 여러분들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는 새로운 개편 프로에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주요 종목들 현재 또 추세 상승이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난 11일부터 시작을 했죠. 15일 날 말씀을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 정도 수익을 안겨드리지 않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포인트가 나름대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도 좀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6일 날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1차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7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이렇게 새로운 또 고점을 넘어가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만 5천 원도 돌파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로봇의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 아직 시세가 쉽게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17만 원까지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18일 날 말씀드렸던 지난주 월요일이었었죠. 바로 현대 힘스가 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이날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11일 날 17,770원을 고점으로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000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제는 뭐 순식간에 10%가 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그리고 또 고점 기준으로 한다라면 한 14%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 새로 신규를 진입하실 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이 14,000원 초반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매수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16,000원을 일단 상단으로 놓고, 그리고 추가 슈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말씀드렸던 자리 17,000원을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21일 날 말씀드렸던 재건 관련한 대표적인 또 대형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이 HD 현대건설 기계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해드린 금요일 날이었었죠. 바로 이러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 이후에 이격이 벌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왔다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밀려 내려가는 거지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짧은 기간에 이 종목 역시 11%의 이런 그 고점 대비 수익률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라든가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는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돼준다면 조심스럽게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22일 날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YJ 링크 같은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장한 이후에 19,390원에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12,000원을 중심으로 한 횡보 조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제반 이평선들을 다시 수렴시켜 놓고 여기서 거래가 수반이 돼준다면 최소한도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12,500원에 매수가 되신 분들은 현재 한 16%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조금 이익 실현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군요. 27일 날 산일 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다른 전력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신고가를 12일 날 냈고 그리고 가격 조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또 재차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혼자서 또 치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거겠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도 8% 이상의 수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셔도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대까지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 그동안 골든타임 통해서 마켓나우 3부에서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점심 12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긴 시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장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늘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60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또 이 코스닥도 678선 정도의 지지를 받을 거니까 좀 단기적인 조정력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코스피 2,472선을 지금 찍으면서 2,460선의 지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코스닥도 이제 679선 정도로 이제 저가로 형성을 시키면서 678선 제가 이제 언급드린 이제 그 자리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다시 이 기관의 순매수력이 유입이 된다면 증시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과 같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약세장을 좀 기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은 오늘 어떤 이슈와 테마에 좀 집중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가 함께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여성용품입니다. 중국에서 여성용품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 안착, 모나리자도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산입니다. 연초 이후 쉴 틈 없이 오른 방산주들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전망과 최근 미 차기 행정부의 방산 관련 예산 삭감 역시 투심 악화에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MPU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 반도체 종목들은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유로 해당 테마 가져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저희 여성용품입니다. 중국 쪽에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깨끗한다라는 이미 상한가 안착해 있고 관련 종목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라고는 보기에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별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 관련 테마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이 생리대 품질 이슈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개장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가 급등이 나와서 도대체 이게 왜 급등이 나오는 건가라고 했더니 11월 중순인가요? 한 말 정도에 이 생리대 품질 이슈가 이제 중국에서 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리대 길이가 이 표기한 길이보다 한 3에서 4cm 정도가 좀 짧게 생산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불만을 품은 이제 고객이 그 브랜드 온라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거 왜 그런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떳떳하게 그 브랜드 고객센터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편차는 정상이고 1, 2cm는 정상적인 오차라고 또 해명을 해버렸고요.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눈금자의 크기가 때때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안 사면 된다. 자,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언급을 한 바람에 네티즌까지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매 운동까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품질이 좋은 이 국내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생리대가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레몬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세를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탁 부각받은 다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종목은 좀 관망을 하고 오늘 다행히도 윗꼬리를 달면서 쭉 내려온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자,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산업용, 생활용 섬유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복합 방사 방식의 나노 섬유를 이용한 부직포, 필터 여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로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런데 생리대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3년부터 이 생리대를 생산해서 중국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이슈에 좀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재무제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흑자기를 이번엔 조금 적자가 좀 심하게 나긴 났네요. 근데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대략 여기보다 조금 더 눌리면 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에 2,180원에서 2,12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2,36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생각보다 시세가 세게 나오네라고 하면 2,7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여성용품이었고요. 관련주로 웰크론 꼽아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발효된 지 이제 하루 만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 헤즈볼라 공습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 좀 그간에 많이 올라서인지 좀 약세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이슈가 중동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중동 쪽은 그렇게 조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또 핵도 안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블라디미르 푸틴이 조금 강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신형 급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 레오 오레시니크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레시니크 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의사결정 기지를 폭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오늘 강력하게 또 이 미사일 관련 방산 테마들이 또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맨날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될 때마다 옛날에는 한일 단조를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한일 단조가 어느덧 시세가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건드기가 애매해서 슈니드라는 종목을 볼 겁니다. 자, 슈니드. 최근에 이 방산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별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전술 통신용 무전기 그리고 특수 장비,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무기 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이제 해외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대용량 무선 전송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이 수출형 모델로 현재 개발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실적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독일 항전 기업 헨솔트의 미사일 경보 수신기 핵심 모듈을 납품했던 전력이 있고 또 거기다가 완제품까지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작년에 이 노르딕 윙과 이 무인기 제작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민간용 소형 무인기를 국산화해서 이 최종 기체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라고 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으로도 엮여일 수 있는데 어쨌건 최근에 이 트럼프의 장난까지도 미국 드론 업체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머스크가 F-35 같은 이런 유인기를 없애고 저렴한 무인기, 즉 드론으로 전환을 해서 국방 비용을 절감하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 섹터는 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다양하게 엮여있는 슈니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길래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아까 개장 방송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7,900원 이하로 공략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찍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8,600원까지. 제가 딱 목표 8,600원 딱 정해준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걸 개장 후에 바로바로 취득하면서 단기적인 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생각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슈니드 올라갔는데 왜 갖고 나오셨나요? 라고 했는데 내려가면 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지금 8,16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관망하시고 내일 정도에 조금 더 내려오면 7,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시초에서 7,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방산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시기가 또 도래한다 그러면 8,900원 정도 자리까지 1차적으로 한번 또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과 드론 쪽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휴니드 한번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 파트너님과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권이신 종목 그리고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정 시에 재공략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MPU입니다. MPU 이틀 전에 이제 수요일이었죠.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네. 계속해서 상승폭을 지금도 키워가거든요. 네. 20% 넘는 급등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네. 계속 밀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네. 언급하자마자 이상하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링크 제니시스도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언급하자마자 이틀 안에 상승이 나왔고 네. 자람 테크놀로지도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또 추가 상승까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가 있죠. 일단 AI가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AI가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시발점을 당긴 게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신체 장애인 뇌에 칩을 이식을 해서 그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개시하겠다. 자, 이 이슈가 현재 이 섹터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된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 최상목 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컴퓨터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4조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관련 국책 과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걸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상승 이슈가 또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종목은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바닥권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 이미 버스 출발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갖기 바라겠고, 자,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이고요.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이 TSMC의 국내 유일의 이 공식 협력사입니다.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들. 엔비디아랑 같이. 그래서 이 TSMC에 대한 공정 이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주된 고객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뉴로오픽 반도체도 같이 개발하면서 생산을 맡기고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AI 반도체 쪽에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종목은, 그러니까 링크 제니시스, 자람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상승이 나올 종목은 바로 이 종목 에이직 랜드다. 그래서 이 에이직 랜드를 지금 가격 27,3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밑으로 26,000원까지 모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32,500원 정도 자리 한번 노려보시고 2차적으로는 36,0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와 자람 테크놀로지의 후속 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에이징 랜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니까 우리 챌린지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조금은 기쁘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워낙 크게 빠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 한켠에는 좀 기대감을 품으면서 이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13% 주간 기준 수익률입니다. 매주 10가지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되는 날에는 장기 포트에 어떤 종목 편입할지도 함께 공개가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3주차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오션은 이미 익절 처리가 6.39%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로테크 우주항공 쪽이죠. 7,220원 이탈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도 마이너스 2%로 하락 전환이 됐고요.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오늘 시장과 함께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입 시점이 꽤 좋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선방을 했는데요. 수익률은 0.08% 소폭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장이 많이 약한데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2% 가까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익률도 확실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4%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 26일에 들어간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2% 정도 수익률,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트렉스 역시나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전 KPS 바로 볼게요. 수익률 자체는 마이너스 2%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로 갈수록 당연히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장 조정과 함께 현재 구간은 조금 눌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수익률이 2.5% 빨간불 잘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한데도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히토류, 우주항공 이런 분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우주 관련된 모멘텀 계속될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 빠르게 소개를 드릴게요. NC소프트 3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이미 반영이 됐고 4분기부터는 전이오 오브 자크 등 여러 가지 신작들이 대기를 해 있거든요. 리니지 IP를 활용한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고 저희도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하루 만에 1.72%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 클라우드, AI 그리고 자회사, 계열사 중에서는 한컴 인스페이스라고 우주 항공과도 엮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정말 핫한 테마들 다 모여 있죠. 한글과 컴퓨터 수익률 1.19% 챙겨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10가지 종목들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익률 자체는 7%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13%에 미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에 비해서도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꼼꼼하게 리뷰 도와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파트너님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이번 3주차 너무나 아쉽게도 7%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장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장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2%씩 급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3 챌린지 포트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수익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1313 챌린지의 취지상 일주일에 13%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취지를 앞으로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살짝은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차까지 실패를 했는데요. 좀 아쉽게 됐어요. 보시면 제가 하단의 차트 보시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때입니다. 월요일과 2주차 이때 월요일이죠. 월요일 3주차의 월요일입니다. 공통점 보이실까요? 이렇게 월요일 이후에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종목을 제공해야 되는 특성상 종목들이 장 후반 갈수록 하락하는 경우가 깊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종목을 두 종목씩 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주 초에 강한 흐름 그리고 주 막판에 하락하는 흐름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두 종목씩 제공이 될 거고요. 수, 목, 금에는 한 종목 혹은 상황에 따라서 두 종목씩 제공하는 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챌린지 3주차 동안 거의 10% 내외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대비 잘 선방하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수익률 리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새로워진 룰도 한번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3주차 챌린지 어제까지만 해도 12% 가까운 좀 상승률을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실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번 주 참 아쉬운데요. 일단은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 점검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코스피와 코스닥 2%대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조금 다소 눌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한 간단한 리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비트로테크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7,200원대가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 라인대 전 저점인 7,000원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중요 지지 라인대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7,000원 리스크 관리점 잡고 홀딩 유지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종목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제 장대 양봉의 시가 그리고 이 중요 라인대인 12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되돌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라는 하락이 이어졌는데 시장 대비해서 시장 2%까지 하락보다는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중요 지지 라인대 지지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흐름 기대할 수가 있지만 12만 2천 원 라인대에서는 리스크 관리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장기 포트로 편입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편수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종목으로 앞으로 이 종목 중요 지지 라인대 11선 지지받고 오늘도 강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장기 포트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보도록 할 텐데요. 모트렉스 너무나 아쉽죠? 모트렉스 중요 라인대인 11,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보다도 더 깊은 하락이 이어진 만큼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1,600원 라인대 이탈 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견조로운 흐름세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대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아 올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장기 포트에는 편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한국항공우주 중요 지지 라인대인 58,60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용 KPS 경우에는 배당 관련주다 보니까 오늘 2%가 넘는 흐름을 장중 하락을 2.8%를 모두 다 거의 다 이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만 장기 포트에는 편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 2%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이 중요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22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강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종목 한글과 컴퓨터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 고가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24,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의 3주차 종목들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함께 받아봤습니다. 매도해야 되는 종목들과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 구분 잘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저희 4주차는요, 꼭 이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 배지 받으셔야 하는데, 성공 배지를 위한 2가지의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다음 주엔 반드시 여러분들께 성공 배지를 받아서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종목 2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2종목 정말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와 서울 옥션 2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2025년 CES AI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자, 거기에서 내년에 AI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AI 수익화가 본격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 매출은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수혜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이번에 AI 차르에 대한 직책을 신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AI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간단하게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유동 비율 기억하고 계시죠? 유동 비율 200%만 넘어가도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 비율, 유동 자산,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부채로 나눈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400%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매출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AI 본격화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입니다. 2024년도 8월, 9월, 10월 그리고 최근 11월까지 넘지 못했던 이 라인대를 넘겼죠. 그것도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긴 이 캔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등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등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중 7%가 넘어가는 상승 이후에 현재 1에서 2%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넘기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 6,250원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7,130원, 손절가 5,790원 잡고 대응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서울 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옥션은 STO 관련주인데요. STO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ST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기본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쉽게 매수할 수 없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이제 건물 같은 부동산 같은 이 건물들을 증권화시켜서 상장시켜서 이것들을 쪼개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STO라고 하는 건데요. 이 STO 관련주 중에서도 서울 옥션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가 STO 간담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STO 법제화에 대해서 제도화에 대해서 힘을 실었고요. 거기다가 자, 관계사 서울 옥션 블루에서 싱가포르 등 STO 시장 글로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 지지라인 6,250원대에서 강한 지지라인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 라인대는 자, 8,380원 이 라인대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에 위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7,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8,300원, 손절가는 6,500원 잡고 대응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4주차 종목들은요. 폴라리스 오피스, 서울 옥션 함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가 추이들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겠고요. 다음 주에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